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국내장도 첨단 산업의 상승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은 더 색상이 달리 변화하는 좀 소외됐던 섹터 혹은 소외됐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증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코스닥 지수의 급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 2거래일간의 미국장에서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 중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일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주도 섹터의 소강 국면에 나타나는 틈새 전략일지 아니면 시장의 색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이를 두고 고민하며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들려온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자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조금 전에 끝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다행히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사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100% 고율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고 그러면서 이번 주 초에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6,950레벨을 회복하고요. 나스닥 23,600선을 되찾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여러 개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의 1월 FOMC 회의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가 되는데 금리 동결이 97% 확률로 베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점도표를 비롯한 경제 전망 자료들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FOM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따라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M7의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28일 그러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날은 애플의 실적 발표. 이 세 개 종목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그나마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바이탈랄리지의 아담 크리사플리는 트럼프의 끊임없는 관세 카드가 서서히 시장 심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 캐나다 관세가 시행될 거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계속해서 관세 뉴스가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불거지는 것은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금속의 끝도 없는 질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 현재 구간에서는 선물을 기준으로 5,018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죠. 어젯밤에 한 번 5,000레벨을 뚫은 이후에 정말 빠른 속도로 5,100선까지 레벨을 확대해 나갔고요. 온스당 은 가격의 경우에도 현재 6%대의 급등입니다. 장중한 때 110달러대를 가리키는 순간도 있었고요. 오늘 상승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골드 러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도대체 무엇인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총 5가지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로서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 달러와 금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죠. 금을 보유한 데 따른 기회비용이 덜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입 역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는 연도별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2022년, 3년 그리고 4년까지 매년 1,000톤 이상씩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폴란드가 그 매입을 주도하는 추이였고요. 한편으로는 주식시장 고평가 불안감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강한 모멘텀, 다른 말로는 추세 지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금은 한번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 그 한 해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을 드라이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급기야 5,100달러를 뚫어내면서 대부분의 IB들이 작년 말에 제시했던 올해의 목표치를 벌써 터치했습니다. 아직 1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웰스파고가 낮게는 4,500을 제시했었고요. JP모건과 찰스 슈왑이 중간 정도 레벨 5,055선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이 레벨을 전부 다 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값 질주 지금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최대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가장 얼마 전에 발표됐던 골드만삭스의 코멘트를 참고해 보자면 민간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머징 마켓, 신흥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가격이 지탱받을 거라는 의견을 내면서 금값 목표치를 5,4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00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IB들의 평균적인 목표가 컨센서스는 4,610달러로 다운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 상반된 시각들을 골고루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에 대한 목표치 점검해 봤고요. 종목들의 시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가 오늘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29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예정되어 있는 신제품 런칭도 다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 제품의 수요도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 매출 성장률을 과연 이 아이폰이 얼만큼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반등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AMD가 오늘은 반락으로 꺾이고 있죠. AMD는 최근 워낙에 숨가쁜 랠리를 펼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3%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인텔이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6% 가까운 추가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오늘은 2%대의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진 점이 마이크론의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고요.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에서 일부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 지난 한 달간의 낙폭이 10%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구겐하임 측에서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 베스트 아이디어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가를 400달러로 제시했거든요. 간밤에 180달러대에서 트레이딩이 됐으니까 100%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3% 가까운 플러스로 반응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있었는데 새로운 자체 AI 칩 마이야 200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AI 칩에 대한 alternate option이 될 수 있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0.9%의 플러스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차례 주가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3.1%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이제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 부문은 많이 부진한 상황이죠. 이쪽에서는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사업 동력에 대해서 더 확실한 무언가를 발표해주지 않는다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망감을 크게 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해 주는가가 이번 실적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에서 최근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관련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겠죠. 이 시놉시스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회사의 CEO가 관련해서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는 계속될 거라는 오피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위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물량은 지금 대부분 AI 인프라로 바로 만들어지는 족족 직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업계는 사실상 굶주린 상태라는 것. 그런데 대표적인 메모리 3사가 생산 캐파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신규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난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랩업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바톤 터치가 이어지면서 어제 코스닥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있었고요. 추가적인 시장의 기회 모색의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전달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국내장의 투자 심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올해 회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자동차에 대한 시각도 잠시 후 추가적인 전략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불편한 흐름이 다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내용으로 곧장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는 이제 색상 변화가 살짝 있었죠. 코스닥으로 특정한 종목에 대한 쏠림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코스닥 총상위주의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무려 7%나 급등했죠. 코스피는 지금 3거래 연속해서 5천 터치 이후 상승폭 둔화, 5천 터치 이후 하락 전환,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나 FMC를 앞둔 관망세가 조금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총격 사건 등으로 인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발 관세에 대한 우려도 어제 코스피에 영향을 좀 주기도 했죠. 코스피는 0.8% 하락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놀라운 시세를 기록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권부터 30위권 내에서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수급이 유입되면서 급등세를 기록했죠. 최근에 노이즈가 있어서 20% 이상 급락했었던 알테오젠도 일단 어제 4% 상승하며 40만 원을 회복했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역시나 수급이 몰릴 때는 정말 강하게 몰리는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이들 역시나 주가 20% 내외 급등을 기록했고요. 바이오단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NDR 이슈가 있었던 ABL 바이오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줬죠. 수급에 유입이 들어오는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과 NDR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유독 강했습니다. 22%의 상승. 어제 혹시 기억하실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담이 그동안 급등했었기 때문에 있기는 하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로봇주 체크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현대차 그룹 이슈로 올해 상승폭이 좀 미약했던 쪽은 따로 떼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를 꼽았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6% 어제 상승을 더해줬죠. 로보티즈 역시나 15% 가까운 상승세를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코스닥으로 명확하게 엄청난 자금이 쏠렸던 하루이고요. 코스닥 3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나서 개인들의 코스닥 관련 ETF 매수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일단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기저에 깔린 요소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 속에 엔화 급락이 나타나며 원화도 엔화와 동조화 현상, 원달러 환율에 20원 이상의 하락이 있었죠. 이것이 수급적으로 시장의 부담을 좀 덜어줬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매도였고요.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바 있죠.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는 명분은 정책과 그리고 코스피 대비는 좀 못 갔다라는 순환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150 ETF 역대 2위 상승을 기록했고요. 4년 만에 코스닥은 1000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이후로 또 처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닷컴 버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코스닥입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코스닥 150의 구성 종목 비중을 보시면 바이오 비중이 40%에 달하고요. 그 뒤에 반도체 소부장, 배터리,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이들 종목의 시세가 좋았고요. 조금씩 미약하지만 그래도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화장품, 게임,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등이 될 텐데요. 일단 시장에선 코스닥 순환의 대표 주자들은 이 정도로 꼽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로봇보다 어제는 배터리,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좋은 시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나증권에서는 코스닥이 얼마나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량화된 수치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2003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 평균은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였다. 그래서 평균 수렴을 가정해 본다면 코스닥의 상승 여력은 30% 정도 더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내용, 코스닥 총 상위로 구분해 봤을 때 상대적인 소외가 부각된다면 바이오 2차 전지,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소부장 자율주행의 키워드,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된다면 로봇 내에서 현대차 그룹 이슈로 못 갔던 로봇주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봇, 어제 로봇 중에서 유독 더 강했던 것은 현대차 그룹의 색이 좀 덜한 종목들,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시세 넣어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미리 올랐었던 현대무백스 이런 쪽은 어제 하락이었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제약, 바이오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이들 내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정부가 어제 바이오 임상 3상 특화 펀드 조성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물론 일부 단독 뉴스였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목표 금액은 1,500억 원이고요. 1분기 내에 정부 측에서는 운용사 공모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목표는 국산 신약 FDA 승인 사례를 직접 정부 주도하에 창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후기 임상 단계의 자금 공백을 직접 메꾸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혹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모여있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고용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내용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한미약품, 알테오젠, ABL바이오, 앱클론, 셀비온, 메지온, 에이프릴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HLB 등등이 기대 요소 등 좀 반영이 됐는데요. 어제 메지온이 상한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폰탄 수술 치료제 임상 3상 완료로 인해서 FDA 재도전 이슈가 있었죠. 어제 이러한 이슈 속에 주가 반응을 보였었고요. HLB 같은 경우도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FDA 재신청, 이번이 한 3차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련한 이슈 속에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윗꼬리 아랫꼬리 어제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는 혈액암 치료제 국내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에 정말 지난해부터 가열차게 올라왔었죠. 저희 시간 함정남 차장님이 정말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어느덧 7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돼 있습니다.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요즘 신고가 부근이고요. 자, 이것은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을 좀 정리해보고자 넣어봤습니다. 바이오시밀러, CMO, CDMO, 비만 메쉬 쪽, 항암제 쪽, 그리고 자가면역 쪽에서는 에이프릴바이오 시세 좋죠. 김진만 위원님, 제약바이오에서 탑픽으로 에이프릴바이오 지난 연말에 꼽았던 바가 있습니다. 스크리닝 쪽에서는 프로티나, 그리고 TPD, 오름 테라퓨틱, ADC, 그리고 ABL바이오, 리가캠, 에임드바이오 이런 종목들 알려지고 있고요. 요즘 RNA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ST팜, 올릭스, 알지노믹스 등등의
종목들이 이에 해당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밸류체인으로 뭐 심플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파이프라인과 그 시기적인 일정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는 HEM 파마, 지노맨 컴퍼니 등이 있을 것이고요. AI 진단과 신약 개발 쪽, 이쪽이 사실 다른 바이오단보다는 좀 약했던 분야인데 이쪽도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도 3빌리언이나 뭐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들은 지난해 한 번씩 시세를 주기는 했었죠. 세포 유전자 쪽, 톡신, 그리고 전통 제약사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밸류체인 정리 모처럼 시간 내서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순환이 일어난다면 이 순환의 후보군에 대해서 어제 같이 살폈었죠. 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요. 수급 측면에서는 앞서 본 대로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내서 비중이 크기 때문인 거고요. 정책 측면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3차 상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고요. 원전도 있습니다. 원전은 어제 이슈가 있었죠. 11차 정기본의 내용대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개에 대한 승인 뉴스가 들려오면서 아주 잠시 원전주가 반짝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어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코스닥 관련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얼추 최근에 분위기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도 했죠. 자, 그 외에 살펴볼 소식들. 어제 금과 은의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고려아연이 관련한 부산물로 이제 아연 정관 과정에서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금과 은인데 이로 인한 순이익이 급증한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히토류에 대한 협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고려아연 주가가 하루 만에 또 급등을 하며 18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 밖으로는 LS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LS 측에서 자회사의 IPO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달됐었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주목받으며 대형주 내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2% 상승세. 요즘 미국과 국내에서 게임주가 스물스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작 기대감일까요? 펄어비스가 13%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꼬리가 길게 달리기는 했네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 역시나 온기 확산이 좀 있을 수 있을지 단기적 관심으로 체크를 해보겠고요. 유리기판, 이거를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죠. 필옵틱스가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이 필옵틱스와 JNTC,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함께 힘을 모아서 분위기를 달리 간다면 유리기판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필옵틱스 일단 전일장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10% 정도 올라갔고요. 캠트로닉스 역시나 나쁘지 않은 시세. 사실 근데 어제는 저 정도 시세로는 어디 명함 못 냅니다. 워낙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의 이슈가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에서 어디로 순환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코스피로 자금이 유입될까요? 봐야겠죠.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 HBM 쪽에 대한 공격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HBM4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삼성전자가 HBM4를 먼저 통과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상승 부담도 분명히 느껴지는 일정 부분입니다. 2025년도에만 275% 올랐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은 3호라고 넣어봤는데 업황이 좋습니다. 호황.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수출 잘 나오는 상황에 실적이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들려온 뉴스들 정리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집중 전략을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CT에서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겠다라면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가 상승률을 올려 잡으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HBM4 협상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재설계로 인해서 그동안 속도 문제 약간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해결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최태원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또 이슈가 됐어요. 2030년에 SK하이닉스 시총 700조를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시총 2000조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인 인터뷰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SK하이닉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 혹은 보유자분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최태원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가총액 700조까지 나는 장기 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정도 지난해 한 270% 올랐으면 수익 실현을 해보자. 이제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목요일 날 실적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단 다 팔고 지금은 코스닥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이닉스 전략을 앞세워서 전체적인 시장, 포트에 대한 고민을 잠시 후에 전략단에 담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9일에 일정이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초로 1시간 단위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정말 HBM4를 이번에 납품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 봐야 될 거고요. 또 공격적인 새로운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상승의 촉매가 될 무언가를 제시할지 아니면 실망으로 매물이 출회될지 29일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같이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도 실적을 앞두고 실적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네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그래도 올랐습니다. 국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고요. M7 기업들의 실적을 앞둔 기대감, 선제적인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어요. 그리고 캐나다 측에서 중국과 FTA 추진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점이 영향을 줬죠. 마이크로소프트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체 개발한 AI 칩 공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두 다 약간 탈 엔비디아의 흐름으로 해석이 되며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JP모건의 호평으로 정말 모처럼 관심을 받으면서 쨍한 초록불을 켜줬죠. 3% 가까운 상승세. 아이폰 17 시리즈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플의 실적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애플 부품주들도 일단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치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이 좀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랐던 쪽 보시면 AI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클라우드, 산업용 로봇 업체들 일부 상승이었습니다. 석유, 가스, 금, 은, 구리, 풍력단에서 상승세, 금, 은, 구리는 정말 안 오른 날 찾기가 어려운 요즘이고요. 의료용 로봇도 좋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폐암 치료제, 바이오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정도 올라갔네요. 국채금리가 아무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쪽 단에 영향을 줬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올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에서는 리튬, 알루미늄, 우라늄, 철강 기업들 하락이었고요. AI 반도체, 양자, 드론 쪽에서는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로봇의 낙수 효과로 조금 굉장히 작은 테마 혹은 종목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정말 1년 동안 뜨거운 시세를 냈었고 현대차 그룹마저도 올라갔었죠.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온기 확산이 로봇 부품으로 같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배터리 쪽으로 관심을 이동시켜둔 상황입니다. 배터리는 에너지원이죠. 로봇에. 그래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제 에너지나 로봇의 소재 쪽에도 관심을 좀 높여가는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말대로 미래에 정말 사람보다 로봇이 많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탄소 섬유에 대한 증거과의 시각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좀 정리를 드립니다. 탄소 섬유라는 것은 강도 부분에서는 철보다 10배 단단하고 무게 측면에서는 철의 한 4분의 1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탄소 섬유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죠. 관절, 자유도,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이 휴머노이드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kg이라도 줄인다면 성능 측면에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섬유의 소재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kg이라도 줄였을 경우 모터 토크가 줄어들고 감속기 크기나 배터리 소모, 발열 부분에서도 훨씬 시스템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동을 흡수하는 탄소 섬유의 성격상 센서 노이즈나 관절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소프트웨어 성능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단점은 탄소 섬유 비쌉니다. 대량 생산 어렵습니다. 수리 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로봇은 전체적인 탄소 섬유 접목이 아니라 효과가 가장 큰 부위, 팔다리 링크나 프레임, 외골격 등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탄소 섬유 이런 쪽의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IBK 투자에서 휴머노이드 대량 보급 국면은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해 탄소 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HS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더에 대한 제시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이슈가 있구나. 로봇의 낙수 효과가 어디까지 로보틱스의 생태계를 바꿔 놓을 것인가를 좀 주목하면서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자, 원전 얘기가 어제 장중에 나왔었죠. 11차 정기분에 반영한 신규 원전 2기 SMR 1기 건설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또 12차 정기분을 주목하고 있네요. 올해부터 2040년까지 한국의 전력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12차 정기분이죠.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이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연말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력의 공급 구조상 이제 선택지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등 일부 학계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실현해야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규 대형 원전이 최소 20기 이상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어제 원전 코스닥 쪽에서 워낙 관심을 앗아가면서 이 뉴스에 크게 반응을 보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코스닥 수급 유입 종목이었죠. BHI 등도 시장 대비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관심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주들의 추가 시세가 오늘 있을 것인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한국 원전 밸류 체인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죠. 어제 6시경이었죠. 저희 일정으로 체크했었던 국민연금 기금위 관련한 속보가 전달이 됐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속보성. 이것은 국내 시장에는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장의 코스닥의 기세가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코스닥 공매도 대금 상위 종목은 쇼커버링이 있을 수 있다. 그 기대치도 같이 체크해보자. 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에서 금리 하락 이런 것의 영향 속에 바이오 한 번 더 체크해보고요. 로봇의 배터리 측면에서 2차 전지에 관심이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함께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장 빅테크 실적 기대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과연 AI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의 방향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AI
투자, 인프라 투자를 일컬을 텐데요. 관련한 내용이 강화된다면 전력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해뒀죠. 다만 어제 HT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는데도 애프터마켓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반응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티에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낸드와 파운드리 뉴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이제 두산 테스나 어제 좋은 시세 있었고요. 디자인하우스도 야곱야곱 조금씩 시세를 쌓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효과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라도 게임주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 산업은 구조적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은 심하고 AI 수혜는 낮아서 워낙 시장의 관심 밖에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외자 판호 중에 액토즈 소프트 IP가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펄어비스나 크래프톤이 조금 나아진 흐름을 보이곤 있습니다. 단발적인 시세라도 줄 수 있을지 보시죠. 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늘 트럼프의 이 관세 관련해서 상호 관세 인상 뉴스, 자동차를 비롯한 시장에 조금 위축되는 투자 심리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정입니다. 보여드렸던 내용이라서 전체적으로 목요일이 FOMC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들의 실적, 그 안에서 AI 수익성 혹은 AI의 장기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전체적인 시장 흐름 짚었고요. 섹터 뉴스 가볼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세요. 네, 제가 요즘에는 수급 분산 효과에 집중을 해서 섹터 브리핑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뷰티 관련한 종목들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일장 뷰티 시술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LNC바이오가 정규장에서 14% 가까이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휴젤, 효온스글로벌, 아스테라시스, 원텍, 클래시스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뷰티 시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금 주가가 예뻐질 때가 온 것인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로 한 줄 요약을 해봤는데요. 휴젤과 효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관련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효온스 글로벌은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고 클래시스, 아스테라시스, 원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관련 종목들인데요. 클래시스가 이제 유럽과 남미에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볼포머 관련해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아스테라시스는 쿨페이지와 쿨소닉의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원텍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오 X 해외 수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 시장에서 이 K-뷰티 시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라면 파마리서치와 LNC바이오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으로 명가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었는데 LNC바이오가 대항마로 등장하면서 주가가 산 모양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NC바이오 관련해서 실적을 준비해봤습니다. LNC바이오의 3분기 실적 여기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3분기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22% 증가 그리고 QOQ 기준으로는 10%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대단했는데요. 특히나 YOY 기준으로 보면 무려 1,500% 넘는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분기별로 살펴보시더라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리투의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 매출이 142억 원 발생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YOY 기준 23%의 증가세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리투의 누적 매출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면서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투의 흐름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의 흐름이 잘 나오자 2025년 가이던스를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C바이오는 분기별 성장세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리투오라든지 이러한 스킨 부스터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의 전망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이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44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그리고 전년 대비 75%에서 많게는 132% 넘는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보시면 리투오가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이 작년에는 3.3%포인트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었지만 6.8%포인트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영향을 제외하고 본다면 올해 별도 영업이익률은 13%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견조하다는 점,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하더라도 어차피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부문에서도 YOY 기준 47.7%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렇다면 LNC 바이오 올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NC 바이오가 최근에 중국 관련한 소식을 정말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꽤 정직한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향 공급 본격화 소식 올해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리투오 시장 확산 속도가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싱가포르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일본 PRSS 재팬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 매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에는 글로벌 매출이 전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는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러한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캐파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LNC 바이오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투오의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매출액은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고, 리투오의 캐파 확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에 1차 확장에 이어서 5월에는 2차 확장, 그리고 최소 월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힌 만큼 캐파 확장에 이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 그 확장된 캐파가 그것을 뒷받침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가카티라든지 메가던 플러스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슈들도 나오는 대로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마리서치 살펴볼게요. 파마리서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LNC 바이오가 나오면서 파마리서치의 위상이 꺾이며 주가도 함께 꺾였기 때문인데요. 2026년 기대 요인에 앞서서 먼저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559억 원, QOQ로 15%의 증가세,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51%의 증가세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93%라는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치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의료기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입증하고 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파업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했었지만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증가 추세로 전환한 만큼 2차 조정 시기를 이제 다 거치고 이제는 반등할 때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지금까지 많이 주가가 빠진 만큼 밸류에 대한 매력도를 안고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어떤 기대 포인트가 있는지, 유럽향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흥 국가로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향 화장품 성장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시장에서의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동과 남미 등 기존 수출국 외에도 신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36만 7천 원에서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유의미한 것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NC 바이오와 파마리서치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달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밸류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톡스 관련해서 휴젤과 휴온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사 시술 관련해서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휴온스라든지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권에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휴젤을 살펴보시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QOQ, YOY 모두 다 큰 폭의 성장세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전 세계 톡신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브비 출신의 미용 의료 전문가 캐리 스트롬을 글로벌 CEO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비중 확대 로드맵을 꽤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5%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2028년에는 10%까지 이 비중을 늘리겠다. 그리고 30년에는 14%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8년에 연매출 목표는 9천억 원으로 제시한 만큼 휴젤이 미국 시장에서 정말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도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영업인데요. 위탁과 직판 체제를 모두 다 가져간다는 건데, 특히나 이 직판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킨 부스터, 특히나 ECM이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와 LNC 바이오 이런 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도 제품을 확장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을 잘 침투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온스 글로벌인데요. 휴온스 글로벌이 생각보다 톡신 시장에서 두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톡신 관련한 이슈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에도 그러한 흐름은 아직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온스 바이오파마 자회사죠. 휴젤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투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난 9월에 중국 협력사인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와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협력사가 휴톡스, 중국 NMPA 등록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뷰티 시술, 그동안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잘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본격적으로 봐야 할 때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저희와 함께 세세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기대 요소가 참 많았었던 증시였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전해진 속보가 어느 정도로 시장의 노이즈가 될 것인가, 오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상호관세 비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관세 압박을 받는 섹터들 중심으로 약간의 투자 심리 위축은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것이 그냥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과 이 내용 포함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창윤 대표님, 코스피 5천 톡 찍고 탄력 살짝 둔화될 때 코스닥이 먼저 나가서 천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어제 그런 시장 분위기, 미국도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빅테크 실적의 FMC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 관세 이슈. 네.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리려는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셧다운이 있죠. 셧다운 관련해서 내부 적이 있다 보니까 한국 등 이제 외부 쪽으로 좀 시선 자체를 돌리면서 좀 분산시키는 역할, 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트럼프가 이러한 부분을 좀 스피드업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서 항상 이렇게 지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속보치로 새벽에 전해지고 나서 항공물 ETF가 0.8%까지 낙폭을 좀 키웠다는 측면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죠. 기존 15%에서 25%로 관세 인상하는 부분, 물론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에는 25% 관세로 그대로 있었고 시장의 눈높이는 1분기부터는 25%에서 15%로 관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 일정 부분은 상향 자체가 나타났었는데 25%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EPS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른 영향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의 협상 전술, 이에 기인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5천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5,000피 달성, 거기에서 추포를 터뜨리자마자 바로 이제 코스닥 3,000닥, 그 1,000닥을 달성한 이후에 코스닥 3,000닥까지 네. 얘기를 한 이러한 상황이죠. 코스닥 3,000, 와, 꿈의指数.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5천을 봤잖아요. 정부 정책 의지를 읽었고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에서 어제까지도 기관들을 중심으로 묻지마 전 섹터 순매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타났단 말이죠. 네. 저 이런 장 처음 봤거든요. 코스닥이 기관이 그때 1조 원 가까이 9천억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기준 기관은 사상 최대 순매수 이런 부분을 기록하자마자 거의 3배에 가까운 어제 2조 6천억 넘는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어제와 같이 코스닥이 7% 이상 올라오는 전 섹터 묻지마 순매수는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던 금요일과 월요일이었던 만큼 이러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수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지는 못하지만 코스닥 중심으로 육성책 그리고 코스닥 중심으로 모험자본 육성에 따른 지원책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박창윤 대표님, 포트에서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현대차 뭐 등등의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장 보고 나면 이거 다 팔고 코스닥으로 옮겨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장이었었어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중을 어떻게 실으시겠어요? 사실 기존에 100%를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로 채워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중에서 한 30% 정도 차익 실현하고 코스닥 쪽으로 좀 뿌리는 형태 이런 부분은 맞지만 지금은 어설프게 엇박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주도 섹터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50%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정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20에서 30% 정도 현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타 소유주 쪽으로 뿌려놓은 종목들, 이런 종목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나 손절 짤 수 있는 부분 잘라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는 매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이런 두 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스닥 150 같은 ETF 쪽으로 뿌리든지 아니면 코스닥 내에서도 지금 정부 정책이 있기면 어디로 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나온 발언을 보시면요.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원전을 짓겠다. 그리고 모험 자본을 육성을 하겠다. 이게 어디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디지털 자산, 뭐 STO라든지 디지털 자산 관련주, 그리고 원전 활성화시키겠다, 원전주, 그리고 모험 자본 육성하겠다. 그럼 바이오 쪽이잖아요. 차라리 이쪽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 IT 소부장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T 소부장. 즉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나오면서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가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어제 불을 뿜었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중립 이하로 봐요. 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들어올렸지만 2차 전지가 지금 뭐 실적이 받쳐주나요? 아니면 전고체 피스컬 AI 밸류 빠르게 반영시키면서 올라왔지만 피스컬 AI 관련된 전고체는요. 양산하는데 2030년 넘어가야 돼요. 28년도에 일부 양산, 2030년 대규모 양산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서 코스닥에서도 옥과 석을 구분하면서 IT 소부장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닿아 있는 쪽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대형주에서 중소형단의 이제 코스닥으로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이제 박창윤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2차 전지는 약간의 후순위이고 반도체, 소부장 혹은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쪽에 좀 자금을 집중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코멘트 조금만 더 자세히 주시면.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그만큼 주목을 하고 있죠. 코스닥 시총 20위권 안에서 바이오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헬스케어까지 포함하면 한 11종목, 12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을 전반을 다 들어올리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2차 전지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있고 말 그대로 코스닥 시총 전반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IT, 2차 전지, 바이오 이 종목들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들어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시장 2차 전지만 딱 집어가지고 이 종목이 주도 섹터다 해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는 여타 뭐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뭐 IT와 다르게 밸류에이션 캡 자체가 없다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메리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꿈에 베팅하는 영역이고 최근에 ABL 바이오 등 시장에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빈집을 빠르게 채우는 종목이 삼천당제야.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 개인의 수급이 크게 다 있고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삼천당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이 빈집을 채워나가는 이런 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삼천단이나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지금도 조정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중심으로 저희가 전략을 챙겨봤고요. 워낙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고 최근 들어 예금 빼서 이제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도 많습니다. 아직 들어올 자금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그 많은 자금의 신규 유입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서영원 차장님의 시각 궁금해요.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어쨌든 뭐 실적 베이스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까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갔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코스닥을 비우고 코스피로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정리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메인스트림은 코스피에 이미 좀 머물러 있긴 하지만 현재 단기간에 5,000P에 도달한 상황
상황에서 거기서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낙수 효과 코스닥으로 정부가 좀 분위기도 몰아갔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면 과거에는 몇 개의 종목에 압축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면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적절히 포트를 분산을 시켜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 상황을 살펴보면 어저께 이제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의 수급인 것을 좀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ETF 자금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150 ETF와 레버리지 ETF 뭐 이런 쪽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현재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 150으로 좀 압축하셔서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스닥의 종목들을 PER 기준으로 살펴본다라면 또 너무나도 다 아직도 고평가긴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닷컴버블 때는 뭐 120배까지도 PER이 올라갔고요. 금융위기 직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40배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코스닥이 PER 기준에서 28배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은 그래도 레인지가 좀 열려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신다라면 현재 코스닥 150 위주로서의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150 위주에서 제약바이오가 한 40%, 소부장이 30%, 그다음에 2차전지가 한 15%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쪽이 좀 그 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은 여전히 좀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면 좀 ETF의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또 유독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총 ETF 투자 자금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편입 개수가 한 69개 정도의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쪽으로 좀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 쪽도 아직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좀 LG 엔솔이나 포드사의 이제 취소 물량들로 인해서 악재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 ESS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중에 이제 로봇에 대한 전고체 모멘텀도 함께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악재들을 좀 털어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로봇과 테마에 편승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가 움직이고 전력주들이 움직였듯이 그런 쪽으로 세컨으로 따라가는 그런 섹터의 흐름들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쪽에 대한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 ETF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조금 커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반도체 소부장 상대적으로 이 수급의 효과를 기대할 때는 지금 당장 뭐 바이오 등에 대비해서는 약할 것 같고 그런데 캐파 관련한 이슈라던가 가격적인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는 또 이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프리마켓 시작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건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조금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현대차가 5%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약간의 변동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동일하게 현대모비스도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이들 종목 관세 보건 관련한 멘트가 노이즈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하락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동반 하락이고요. 호재가 있었던 하나오션 비교적 버티면서 2%의 상승세. SK하이닉스 시트의 목표가 업 보고서 영향일까요? 강보합권 정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2%. 어제 나왔던 이 원전의 이슈가 시간차를 두고 조금 반영이 되는지 대형 원전 20기가 필요하다라는 학계 이슈 앞서 전달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기본 내용에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죠. 코스닥 쪽은 오늘은 일단은
하락하는 흐름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 어제의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일부 종목들 올라가고요. 조금 전에 서 차장님 말씀 주셨던 리노공업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BHI가 5%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되고 있네요.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어제 애프터에서 그래도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짚기도 했었죠. 자, 상승 상위권으로 가볼까요? 나이스, 이건 뭐 거래량의 문제인 것 같고요. CNC인터 22% 상승세, 미래에셋벤처투자 어제 우주가 후반에 좀 힘내면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린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어제도 좋은 흐름이었었고 오늘도 일단 프리마켓 기준으로 좋습니다. 조금 소외됐었던 로봇주 중에 하나 유일로봇 어제 급등 오늘 10% 상승세, 하이젠 R&M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효성 TNC, 태웅, 에코앤드림, 우진, 한정기술, HS 효성 첨단 소재 앞서 탄소섬유 얘기로 RBK 투자증권 보고서 설명드렸었는데 일부 종목들 좀 반응하는 정도, 뚜렷하게 뭔가 방향을 나타내는 쪽은 지금은 없다. 오늘 개장 이후에 관세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소화되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창규 대표님,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티에서 목표가를 대거업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실적 전에 이제 화수 정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이 동참을 해서 좀 매수를 해봐야 될 것인지 오늘 탑픽도 하이닉스로 주셨다고. 네, 맞아요. 어제 하이닉스가 한 4%까지 밀리는 네.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AI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 사고 싶으셨던 분들이 코스닥 쪽으로 지금 얘기가 싹 쏠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가 빠질 때 하이닉스를 좀 현 시점에서는 좀 챙겨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 마침 CT에서 목표가 오늘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이러한 좀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투심을 다시 한번 좀 붙잡아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9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디램과 낸드 가격을 이런 에버리지 세일즈 프라이스, 즉 ASP를 기존에 디램 88%에서 120%까지, 낸드는 74에서 90%까지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네. 영업이익 전망치 보시면요. 150조 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기함을 했다 하면서 SK 하이닉스 ROE 64%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SK 하이닉스 ROE 자체를 무려 67% 넘게 67.8%였나요? 이 정도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올해 그만큼은 수익 이런 부분이 개선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의 밸류에이션 평가 지표를 기존 PBR에서 EV EBITDA 형태로 HBM과 그리고 범용 반도체를 나눠서 SOTP 형태로 좀 바꾸면서 그만큼 시장에서 사이클을 타는 부분에서 이제 PBR 밸류에이션을 줬다면 이제는 가치 평가 자체가 꾸준히 우성장하는 HBM 쪽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가치평가 타이틀 자체를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좀 재평가되는 모습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 현 시점에서 좀 오히려 흔들리고 있을 때가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 기준 PER 자체가 한 7배인데 지금 나와 있는 150조 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대략 한 6배 전후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안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가 빠질 때가 전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탑픽 하이닉스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소부장입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코스닥 ETF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코스닥 ETF 레버리지 특히나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ETF가 어딜 많이 사줄까? 그러면 IT 소부장 내에서 말 그대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죠. 현 시점에서 20위권 안에서 IT 소부장은 딱 3종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헬스케어 쪽 앞에서 한 11종목, 12종목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까 13종목이 넘어갔더라고요. 지금 IT 쪽에서 가장 시총 높은 건 11위의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11위, 그리고 17위가 원익 IPS, 19위가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이런 종목도 사야죠.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경신을 했었고요. 원익 IPS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리노공업은요.
신고가 갱신 못했죠. 최근에 말 그대로 실적 추정치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PRQ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을 못했으면 최근에 ETF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키징 고도화 북미에서 이제 PRQ가 동시에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4분기에 지금 캐파 증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지금 공장 이전으로 믹스라든지 그리고 이런 ASP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노공업,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외 단에서도 보면 꾸준히 말씀드렸던 DI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VM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고가 경신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좋은 흐름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와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내가 스터디 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뿌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서 차장님께서도 이제 리노공업 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서 차장님 SK 하이닉스 시각 첨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전방치 계속 오르는 부분들은 뭐 거기에 흐름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아니면은 어떻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여전히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이제 후발단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절대로 여기서는 당연히 보셔야 될 자리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거의 그냥 AI 반도체 나라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 시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각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단에 같이 움직이는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움직이는 아까 말씀하신 리노공업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중형 단에서는 또 두산 테스나 같은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영훈 차장님 원전에 대한 얘기도 첨언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코스피에선 두에빌, 코스닥에서는 BHI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원전 간다면 뭘로 압축하시겠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는 조금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미국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현 정부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정부 정책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구조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원전 증설에 대한 부분이 함께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원전에 대한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과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서 SM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이제 대형 원전과 관련된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그다음에 설계를 담당하는 현대건설 쪽 그다음에 DLENC까지 그런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한다라면 설계 쪽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종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의 두 종목은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조금 과거 대비는 큰 사이즈 종목들도 같이 체크하자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우진이나 뭐 한전산업이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급등을 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관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이죠. 그런데 마침 어제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이 조금은 더 시장에서 상대적 강도가 좋다. 이 정도의 프리마켓 분위기 장중까지 이어질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박 대표님께서는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주셨고 서영훈 차장님의 탑픽 들어볼까요? 뭐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탑픽이라고 한다라면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뽑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조금 지금은 딱 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원전 정책과 더불어서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코스닥 쪽에서의 좀 탑픽을 뽑는다면 리노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보면서 마지막으로 박창윤 대표님의 최종 전략 혹은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등락률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원전주고요. 서진 시스템도 이 종목이 ESS 종목이기도 하고 에너지탄의 종목이기도 하고 반도체 쪽 종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집합 종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장 4% 올라가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진영의 뉴스도 파운드리 낸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진영에서 가온칩스가 힘을 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칩셋 미디어, 한양 ENG, CMTX, GNC 에너지 이렇게 약간 AI 인프라 진영에서 일부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양 디지텍 뭐 마찬가지네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창윤 대표님.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바이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IT 소부장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아침에 CT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IT의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좀 뭐랄까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장 초반에 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면서 에이벨 바이오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종목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에이벨 바이오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에이벨 바이오가 어제 새롭게 부각을 했고 그래파디 비유 플랫폼 가치만 10조 5천억 얘기를 하면서 CNS까지 기존의 알츠하이머를 넘어서 중추신경계 전반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히려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가 빠질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정책 드라이브 강하게 걸면서 원전 쪽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6.8%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원전 쪽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빠지고 있는 ABL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서 나눠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해 봤습니다. 원전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오늘 저희 집중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잘 편승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